Run math very good. 자,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이제 뭐냐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걸 좀 한번 공부하고 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y는 a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하자. 이것에 이제 선생님이 뭘 구할 거냐면, 역함수를 한번 구할 거야. 우리가 공통수학 2일 때 했었죠.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x하고 y를 바꾸면 되잖아요. a의 y제곱. 따라서 y는 하고 정리하게 되면, 그렇지. 뭐가 나와? 밑으로 간다. 로그 A의 X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지수함수하고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로그 함수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역함수의 관계가 된다는 거거든. 역함수 하면 어떤 특징이 갖고 있지? 그렇지. Y는 X에 대하여 그렇지. 두 그래프가 대칭이다.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지.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에 관해서 대칭이 된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하나 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그러면 지수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뭘 공부할 건 선생님이 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선생님이랑 먼저 지수함수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y는 x의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y는 x선을 한번 그려볼까 한번? 그거 보고 이게 y는 x선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증가 형태의 그래프로 나오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였지? 그렇지. 이게 점근선이었었지. 점근선. 그런데 이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y는 ax 형태의 그래프가 아니라 뭐 어떤 형태의 그래프야? y는 그렇지. 로그 ax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데 서로 두 개의 역함수 관계 있잖아. 따라서 y는 x가 대칭이 되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로그 함수. 요 보이는 이 그래프 보이죠? 요게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야. 그리고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x축이 점근선이었다면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점근선이 되냐? 여기서는 이 y축 보이죠? 이 y축.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점근선 점점 이 로그 그래프가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 되겠죠. 계속 가까워진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지수함수에는 항상 어딜 지나지 여기가? 그렇지. 0,1을 지났었죠?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난다. 실제로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렇지. 0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a가 1보다 크면, 이것도 당연히 이 a가 이 a일 거니까, 요 a일 거니까, 1보다 크게 되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a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때를 말하고 있겠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죠. 0과 1 사이 되면 이거는 역함수로 설명 않고 선생님 바로 그래프 그려줄게요. 0과 1 사이에 나오게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감소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요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형식으로 다시 할까? 이런 형식으로 감소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는 좀 외워놔줘야 될 것 같아. 여기 당연히 1,0. 이거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일단 첫 번째,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고? 역함수 관계가 있어. 어떤 형태?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그런데 그건 기억한 상태에서 뭐가 되냐? a가 1보다 크게 되면 로그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증가 형태의 그래프로 나오고 이렇게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문제 들어가면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강조. 점근선은 뭐가 된다? 그렇지. y축이 점근선이 된다. 요거 두 가지. 지수함수 따로, 로그함수 따로 두 개 그래프는 구분해서 우리가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한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평행이도 이거는 우리가 뭐 지수함수도 다뤘었고 이전에 다뤘었지. 어떤 형태의 그래프야? y는 ax 형태의 그래프를 x축 방향 얼마만큼, n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하는 형태다. 평행이동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뒤층이동도 나오겠죠. 뭐냐면 y는 로그 ax라고 할게요. 이걸 첫 번째 x축 대칭 시켜볼까? x축 대칭. 그럼 x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된다 배웠지? y에다가 그렇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죠. 이런 식으로. 밑에 거를 따로 구분해서 외우지 마. 요렇게 기억해. 그냥 우리 옛날에 외웠던 것처럼. 그 다음에 y축에 대칭시키면 x에다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x 대입한다라는 거.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원점 대칭시킨다. 원점 대칭시키면 뭐가 나오겠어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x에다가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지? 또 하나 더 해볼까? y는 x축 대칭시키면. 그러니까 역함수지, 역함수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이제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함수 형태로 나온다. 여기까지.
요 4개 정도는 당연히 앞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4개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따로 구분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x축 대칭시키면 y에다가 마이너스 y, y축 대칭시키면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 원점 대칭시키면 y에다가 마이너스 y 대입,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 요거 정도. 요거는 우리 앞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자, 문제 다 안 풀 거야. 선생님이 1번하고 뭐 6번 정도만 하자. 1번 같은 거 보자.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로그 2의 그렇지 4. 4는 2의 제곱이니까 요거 2의 제곱이잖아. 뭐 앞으로 빠져나가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로그 2의 2는 1이니까. 그 다음에 g의 27값 이거 구해보자. g잖아. 로그 3분의 1.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27 넣었어요. 3의 세제곱.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은 분모로 빠져나가고 이 3은 분자로 빠져나가서 그렇지. 로그 3의 3. 로그 3의 3은 1이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지. f의 1 값은 x다 1로면 로그 2의 1이잖아. 진수가 1이면 무조건 얼마로 배웠지? 그렇지. 0으로 배웠죠. 이런 내용들. 다음 거 들어가도록 할게요. 함수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뭐 써놔라. 뭐 그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구만.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 기억해야 되겠죠. a가 1보다 크게 되면 증가 형태의 그래프. 이건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렇죠.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 요 두 가지 형태. 자, 정의역은 당연히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되겠죠. 또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치역은 뭐가 돼? 모든 값을 다 같이 y값 쭉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요거는 쭉 내려가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값은 그렇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정근선이 그냥 당연히 뭐가 되겠어? 둘 다 y축이 정분선으로 나오겠네. 정분선은 y축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밑에 거 넘어서 다음 거 보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 치역, 정근선을 그려라. 자, 이거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왔어? y는 로그 3의 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다? 그렇죠. 1만큼 이동시켜주는 그래프지. 부호 반대로 가야 되겠지. 그럼 이런 어떻게 풀어? 먼저 정근선을 이동시키자 그 말이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 그래프인데 x축 방향 1만큼이니까 그렇지. 정근선도 따라서 이동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나와? 1이 돼야 되겠네. 1.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어떤 형태의 그래프? 로그 3의 x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역은 1보다 크다. 치역은 모든 실수.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1이 요거 x는 1이잖아. x는 1이 바로 정근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형태의 그래프 한번 생각해볼까? 요건 어떻게 나오겠어? y는 로그 2분의 1 x의 그래프가 이번 어떤 축이야? 뒤에다 더하기 2만 있잖아. 따로잖아. 따로. y축 방향으로 그렇지.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는 거죠. 뒤에 거는 그대로 읽어줘야지. 부호. 그러면 원래 형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더라? 원래 형태의 그래프가 감소 형태의 그래프야. 근데 이 그래프가 뭐가 나오냐면 y축 방향으로 이만큼 내려간대. 솔직히 내려가도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그렇지 안 변하겠지. 정근선에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정근선 변화가 없이 그냥 이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 217번 풀었고 넘어가서 218번 문제 보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 또는 대칭을 했을 때 식을 구하래.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가 어떻게 나와?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그렇죠.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원래는 y 빼기 4지. y 빼기 4. 근데 그 4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좌표 읽어주는 거와 똑같잖아. 부 그대로. 여기는 반대로. 여기는 그대로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그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 x대칭 어떻게 한다 했지? y에다가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y 대입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로그 2x 이렇게 쓰고 좀 정리를 하면 y는 그냥 마이너스 로그 2x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219번 문제 보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다. 역함수 어떻게 구해? 그럼 x와 y 바꾸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이제 우리는 로그 함수가 역함수라는 걸 알고 있긴 한데 6의 yx 이게 역함수죠. x하고 y 바꾸면 그게 역함수예요. 근데 답을 쓸 때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y는 하고 정리하자. 밑은 밑으로 간다. 로그 6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219번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한번 이제 문제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